어젯밤 9시 반쯤 서울시청역 근처 4차선 일방통행도로 보행 신호에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마지막 사람이 길을 건넌 지 1초도 안 돼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며 지나갑니다. 불과 몇 초 사이에 생사가 갈린 사람들은 차량이 지나간 방향을 멍하니 쳐다봅니다. 여기서 50m 떨어진 한 술집 앞, 남성 3명씩 두 무리가 둘러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 씨의 차량이 이들을 덮칩니다. 한 남성은 달려오는 차량을 발견했지만 피할 새는 없었습니다. 가드레일이 뽑혀나가고 불꽃이 튈 만큼 강한 충격. 간발의 차로 사고를 피한 여성은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사고 순간 굉음에 놀란 술집 손님들도 일제히 일어나 밖을 내다봅니다. 2층에 술 드신 분들도 잠깐 나와서 담배 피우고 하시잖아요. 끌고 갔더라고요, 자동차가. 사고를 낸 차량은 멈추지 않고 세종대로까지 내달리는데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 2대도 잇따라 추돌합니다. 왕복 8차로 세종대로를 가로지른 차량은 길 반대편 횡단보도로 향합니다. 마지막까지 시민들을 위협하던 차량은 천천히 속도를 줄여 파란불이 켜진 횡단보도 위에서야 멈춰섭니다. 이렇게 차씨 차량이 200m 남짓을 역주행하는 동안 퇴근길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은 시중은행 직원이 4명, 시청 직원이 2명, 주차관리업체 직원이 3명이었습니다. 사고 당일인 어제는 해당 은행의 하반기 정기인산 날이었습니다. 숨진 4명 중 1명은 승진 발령을 받아 축하를 받는 자리에 참석했었고 다른 3명은 다른 지점으로 떠나는 직원을 위한 환송회에 갔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10시 반까지 집에 가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내역에서 연락이 와버리니까 피로자였어요. 공무원한테 엄청 잘하고. 동료 은행 직원은 내부 게시판에 4명의 본인상이 한 번에 공지됐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숨진 시청 직원들은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다가 모여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사고를 당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혹시나 야근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대로 휴일은 휴일대로 너무 바쁘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걸 크게 스트레스 안 받아가지고 천직으로 생각하고 일합니다. 특히 숨진 팀장급 직원은 사고 당일 아침 서울시장상을 비롯해 한꺼번에 2개의 포상을 받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성과로 상을 2개나 받은 날이었었어요. 그 아침에 사실은 상을 받으면서 환하게 웃던 모습이 좀 기억이 나고요. 굉장히 복된 날이었는데. 숨진 주차관리업체 직원 3명은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친한 또래 직원들끼리 친목을 다지기 위해 퇴근 후 시청 앞 식당가에서 회식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아빠와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당한 사고에 가슴이 미어진다. 시청역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한 학생이 적어놓은 글귀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회지만 시민들은 남일 같지 않다는 생각에 참사 현장을 찾습니다. 50대 분은 이제 승진도 하고 퇴직도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제가 10년 전에 퇴직하던 그때가 상기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자주 찾는 공간, 익숙한 사람들과의 시간,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회식하거나 할 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서 좀 놀랬어요. 대로변에 있는 매장에서는 좀 먹기보다는 좀 이렇게 차가 안 다니는 쪽에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보행용 울타리는 달리는 차량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이젠 방어 보행까지 신경 써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좀 이제 무료하니까 핸드폰도 많이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고 하는데 좀 차가 이쪽으로 이제 다닌다 싶을 때는 조금 최대한 좀 자제하면서 다니고. 나랑 좀 비슷한 것들이 많으면 이제 공포감이 더 늘어나게 되고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큰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죠. 내일 발인을 앞두고 희생자들의 빈소에는 조문행렬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금요일에도 만나서 같이 신촌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되게 좋은 곳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너 항상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사고로 직원 2명이 희생된 서울시청은 내일 발인까지 본관 7층에 추모 공간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시청역 사고 희생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편지. 경찰이 추모 현장에 이 편지를 남긴 작성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시청역 인근 추모 공간에 희생자의 혈흔 등을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남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내용을 인지했으며 이 메모를 놓고 간 사람이 누군지 주변 CCTV 등을 통해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의 메모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잇따라 올라오면서 2차 가해 논란이 거세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청역 사고와 관련된 조롱과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이 무분별하게 확산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 게시자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 차량이 인도를 덮쳐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도하고 있지만 사고 현장에까지 혐오와 조롱 표현이 담긴 쪽지가 놓여 시민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최근 법원은 대형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공격하는 악플과 비방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오후 시청역 사고 운전자 차 씨가 입원 중인 서울대 병원을 방문해 차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대형 사고 소식은 듣는 것만으로도 충격입니다. 그러니 사고 순간까지 본다면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는 이제 쇼츠로도 많이 뜨고 해서 그때는 봤었는데 광경 자체도 좀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더 이번에는 좀 안 찾아보게 된. 인터넷과 SNS에서 이번 역주행 사고 동영상을 본의 아니게 접했다가 병원을 찾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불안도가 높거나 혹은 자기도 이전에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자극에 노출되면 과거의 기억이 회상되기 때문에 또 똑같이 극심한 공포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PET라는 장비는 뇌가 활성화될수록 밝게 보입니다. 이 두 사진 중에서 어떤 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것일까요? 바로 더 밝게 보이는 이겁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기억하는 뇌 부위가 건강한 사람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30년 넘게 장애가 지속할 수도 있는 심각한 뇌변화입니다. 이런 심각한 뇌변화가 정제되지 않은 사고 동영상만으로도 유발될 수 있는데 그래서 대리외상 증후군이라고 불립니다. 독일 연구에 따르면요. 목격자나 유족 등 실제 사고와 연관된 사람의 위험도를 100이라고 했을 때 대리외상 증후군의 위험도는 90이나 된다고 합니다. 영국 연구에선 대형 사고 후 발생한 PTSD 환자 중 동영상에 의한 대리외상 증후군이 2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으로 악화하는 신체 증세가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거나 그것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악몽을 꿀 정도로 신체 증상이 나타날 정도가 되면 병원 치료 외에 사회적으로는 대형 사고의 문제점이 잘 개선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이런 증후군 극복에 도움을 줍니다. SBS 주동찬입니다.